자, 1부는요. 일단 제목이 뭐 써 있는 건 이제 필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해 드린 게 왜 심화반을 들어야 되냐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제 뭐 가볍게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세무사 시험이 사실 요즘에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응시 인원도 굉장히 많아지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난이도도 많이 올라갔고 해가지고 제가 심화반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놓이게 됐습니다. 심화반은 일단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 건지 대부분 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본종합반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루게 될 것이고 심화반에서 보통 하는 것들은 이제 2차 때 나오는 과목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습서 문제를 풀이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 하는 건데 지금 심화반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려서 제가 4가지를 좀 준비해왔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심화반을 지금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기본종합반 학습을 하신 분들이에요. 기본종합반 학습 끝나고 나서 이제 그다음 과정으로 듣는 게 이제 심화 과정인데요. 보통 심화 과정 하는 게 2차 연습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2차 때 이제 수업처럼 그 모든 내용을 하는 건 아니고 한 1.5차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복습이거든요. 기본 과정 끝나고 나면 기본 과정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머릿속에 남아 있질 않아요. 아마 중급회계 내용도 지금 배운 지가 꽤 오래돼서 어떻게 했더라? 기억도 잘 안 날 것이고 세법 같은 경우 법인세 분명히 배웠어요. 의제배당이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계산하더라? 이런 것들이 가물가물해요. 그럼 이제 기본 과정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혼자 복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심화 과정을 들어야 될 것이냐 그 고민을 처음에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심화 과정 안 듣고 기본 과정에서 들었던 내용을 한번 스스로 복습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시간이 없는데 복습할 시간 없는데 기본 과정 끝나자마자 바로 심화만 들어가는 게 맞아? 다 까먹었는데 이걸 도저히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이제 복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 들으면서 복습하는 거. 심화 과정이 새로운 내용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본 과정 때 배웠던 내용 있죠. 이거를 이제 심화 과정을 하면서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험을 이제 공부할 때 1차 공부할 때 한 요 정도 내용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때 그다음 내용 공부하고 그다음 과정에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양을 점점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내용들이 한 요 정도 내용이다. 우리가 기본 과정 때 배웠던 내용들이 시험 보려면 이 정도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 과정 때 요 정도 내용을 공부했다. 이걸 공부했어도 기본 과정 끝나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건 배운 내용이 다 남아 있질 않아요. 사실 끝나고 나면 남아 있는 건 한 요 정도? 이 정도 남아 있게 돼요. 뭔가 알긴 알아. 입금산입 이런 거 알고 송금산입 이런 것도 알고 유보가 뭔지도 압니다. 하지만 의지배당 문제 못 풀고요. 감가상 문제도 풀기가 어렵고 사실 이래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복습을 한다. 그럼 혼자 공부하더라도 여기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복습이 이루어져요. 혼자 공부하게 된다면 양도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잊어버린 내용들 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복습 혼자 해가지고 남질 않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하는 내용은 우리가 기본 과정 때 이 정도 내용을 배웠으면 심화 과정에서 요거보다 더 배우겠죠. 요거보다 더 배워요. 요 내용까지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 끄집어 올리면서 나중에 심화 과정 끝나더라도 최소한 요 정도는 남게끔 우리가 요 정도 남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복습하는 것보다 심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내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남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과정 때 끝나고 나면 요 정도 남고 심화 과정 학습해서 이만큼 학습한 다음에 남는 건 이 정도 남게 되는 거고 또 객관식까지 가면서 여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머릿속에 남는 건 이 정도 남는 거고 더 많은 내용들을 남겨서 시험장에 결국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화 과정은 사실 새로운 내용 보는 것보다는 기본 과정에 배웠던 내용보다 좀 더 많은 내용들을 공부해가지고 기본 과정에 배웠던 내용들이 착실하게 머릿속에 남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혼자 복습하는 것보다는 심화 과정을 통해서 복습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난이도 부분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세무사 시험이 그 응시인원이 2만 명이 넘었어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많은 응시인원이 지금 시험 보는 게 세무사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시험을 보면은 1차 시험은 한 요 정도, 이 정도만 난이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정도 문제가 나왔고요. 2차 시험은 이 정도만 알아도 너무 적나?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요 정도 이제 1차 시험은 요 정도 알아야 되고 2차 시험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 정도만 알면 시험 붙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1차 시험이 여기까지 알아야 돼. 1차 시험이. 너무나 문제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뭐 과목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법만 놓고 본다면 과거 2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 그런 것들이 1차 시험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이런 부분도 이제 2차 시험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벗어나서 시험에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1차는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 2차까지 준비하던 부분들 이것까지 1차에 나오게 됐어요. 2만 명이나 시험 보다 보니까 1차에서 많이 나오면 합격생이 많이 나오게 되면 2차에서 시험 관리하는 곳에서 관리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1차 합격생을 굉장히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만 명 응시했는데 합격생이 3천 명 정도가 나왔어요. 3천 명 정도. 되게 어렵게 냈거든요. 되게 어렵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3천 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야 되겠다. 이제 시험 당국에서도 그 정도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내도 3천 명이나 나오는데 이 정도로 계속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유형의 문제 그 난이도는 앞으로 좀 몇 년간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응시는 그렇게 많이 나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과거 이 정도만 알아도 1차 붙었다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2차 수준의 내용까지도 공부를 해놔야 되고 2차 때는 더 많은 내용들을 공부해야지 시험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단순히 기본 과정만 가지고는 1차 대비가 솔직히 좀 쉽지 않다. 그래서 2차까지도 확실하게 공부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까지 기간이 되게 짧아요. 1차 시험은 몇 월 달에 있죠? 5월 달에. 그렇죠. 5월 중순 정도에 보통 이제 1차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시험 언제 있냐면 8월 초. 요때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까지 기간이 가장 짧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약 10주 정도. 요 정도 기간이에요. 근데 요 정도 기간에 2차 과목을 처음 공부한다.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접하는데도 이게 무슨 과목인가 접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익혀서 시험에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익혀서 시험 보려면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서 1차 끝나고 나서 2차를 처음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세무사는 언제 공부해야 되냐면 미리 공부를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시험이 이제 1차 시험이 5월 달에 있으면 지금 이제 9월 달이란 말이죠. 9월부터 5월까지 약 8개월 정도 또는 9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돼요. 이 기간 동안 1차만 준비한다. 이건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12월 정도. 요때 이제 1차를 보통 이제 맞춰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2차 과목을 미리 공부해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덜 받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2차 강의를 좀 먼저 공부해야 된다. 난이도도 그렇고 지금 2차 시험까지 2차에 나오던 내용들까지 1차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짧기 때문에 먼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또 많이 선택하는 게 연습서 강의가 심화 강의가 있고요. 2차용 강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2차 강의를 듣지 뭐하러 이제 심화 강의 듣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요즘 이 강의하고 이 강의하고는 뭐 과목마다 또 이것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비슷한 과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과목들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좀 차이 나가요. 심화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강의하고 2차 강의 좀 높게. 세무회 같은 경우 그렇게 되거든요. 세무회 같은 경우는 심화 강의에서 다루는 양하고 2차 강의에서 다루는 양이 일단 차이가 많이 나요.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 문제 같은 건 다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용 문제, 그 다음 유예용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심화반에서는 기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풀이하고 그 다음에 2차 문제도 어느 정도까지 풀이합니다. 근데 유예 문제까지는 보진 않아요. 근데 2차용 강의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 다 봐요. 일단 배우는 양이 너무나 많고 또 하나 대상자가 달라요. 2차 강의 같은 경우는 1차를 붙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거예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심화 과정은 이제 막 기본 과정을 1회 독하신 분들, 이제 처음 보신 분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강 대상자가 일단 실력이 차이가 좀 나죠. 그 어려운 1차를 붙으신 분들이 강의를 듣는 거하고 이제 막 한 번 세법결은 보신 분들, 중급회계 보신 분들이 강의를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1차로 붙으신 분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기본적인 내용들 다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어려운 부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설명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요 2차 강의 요것도 좋긴 좋은데 실력이 좀 되신 분들일 때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좀 날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나 많은 범위를 다루게 되면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기본 문제라든가 필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지금 숙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져가고 오히려 저 뒤에 있는 구석탱이 있는 문제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시간을 더 많이 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2차용 강의보다는 심화용 강의 요걸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강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심화 강의를 이제 듣고 나서 뭐 2회독 이상 안 하면 안 듣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해도가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심화하기 듣고 나면 또 객관식 과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화과정 끝나고 나서 뭐 이해독이 뭐야? 1회독 하기도 사실 벅찰 수 있어요. 근데 이해독 안 하면 아무런 안 듣니만 못하다. 아니 안 듣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낫지. 당연히 공부를 해놔야지 어느 정도 뭔지 알고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낫는데 뭐 몇 회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열심히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2차형 문제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접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뭐 몇 회도까지 그럴 시간적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접해보고 안 접해보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지금 심화반을 좀 들어야 된다. 특히 세무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라갔어요. 1차가 상당히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과연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 그랬는데 2차는 뭐 엄청나게 뭐 세무기 같은 경우는 뭐 다시는 이렇게 나오지 말아야 될 시험까지 그렇게 좀 등장했거든요. 근데 1차 같은 경우 올해 시험 난국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2만 명 시험 보는데 이렇게 냈는데 그래도 3천 명이나 나오네. 그럼 이 정도면은 앞으로 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지금 시그널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대비를 좀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차 때 나오는 과목들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심화반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렸는데 2차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동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공부해놔야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안정적으로 점수를 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차는 그냥 기본만 가져가지고 기본 과정만으로는 1차 시험 대비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2차까지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 1차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심화반을 이제 왜 들어야 되는지 그런 준비를 좀 했고요. 우리 2부는 최창현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심화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